네, 정치권 동향을 대기자의 시선으로 짚어보는 목요 정치클럽 기자 대기자 시간입니다. 오늘도 성한용 한겨레 신문 선임 기자, 최병목 TV조선 해설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오늘의 첫 번째 토크 주제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먼저 최 의원께서 발제해 오셨죠? 네, 조금 전에 박준영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가 자진 사퇴를 했는데, 자 그러면 앞으로 이제 청문회 전국에 이어서 나온 여러 가지 장관 사퇴 후폭풍 뭐 이런 것들이 어떻게 정리될 것인가, 이걸 한번 알아보고자 합니다. 네. 관련해서 이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박준영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가 말씀하신 대로 이제 자진 사퇴하면서 청문 전국이 새 국면을 이제 맞이했는데, 청와대는 문 대통령이 내린 결단이라는 이제 입장을 밝혔습니다. 야당의 부적격 판정을 받은 새 후보자 중에 박준영 후보자를 선택한 이유, 어디에서 찾을 수가 있을까요? 글쎄요, 일단은 저는 도자기를 이렇게 쭉 펼쳐놓고 찍었던 사진, 이런 게 이제 박준영 후보자라고 먼저 생각이 나요. 저는 네. 그 사진에 왜 우리가 흔히 임팩트라고 하잖아요. 그게 굉장히 국민들한테 강했다라고 하는 것하고, 또 하나는 이제 임혜숙 후보자의 경우는 여성이잖아요. 여성은 이제 문재인 대통령 공약에 보면 30% 정도를 하겠다고 그러는데 지금 훨씬 못 미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정부 입장에서는 어렵사리 여성 후보자를 선택을 했는데, 만약에 비슷하다면, 그렇다면 여성보다는 남성이 사퇴하는 게 맞다. 아마 이런 식의 판단도 했음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조선 의원들이 이제 한 명 이상을 좀 포기해야 된다 이런 표현을 했는데, 사실 내부적으로는 임혜숙 후보자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특정을 하면 너무 좀 부담을 주는 것 같고, 또 대통령이 어쨌든 인사권을 가지고 있는데 그렇게까지 사람을 콕 집어서 얘기하기가 난감해서 한 명 이상이라고 했는데 결과적으로 이제 바뀌었어요. 그래서 네. 좀 의원들도 좀 당황스러워하는 분위기가 느껴지고, 야당에서도 반발을, 사실은 임혜숙 후보자가 더 문제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야당도 그걸 차라리 우선순위를 1, 2, 3이라고 좀 정해 주시지, 이 결론이 난 다음에 왜 그렇게 얘기하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 여성이라는 점, 최 의원 말씀하신 대로 여성이라는 점, 또 하나는 이제 해수부 장관 후보자는 이제 관료 출신입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좀 부담이 적고요. 반면에 이제 과기부 장관 후보자는 약간 전문가 출신, 또 약간 외부인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아마 청와대에서 결정을 한 걸로 그렇게 해석이 됩니다. 네. 청와대와 여당은 남은 두 장관 후보자의 청문 절차 마무리를 촉구하고 있지만, 야당은 두 후보자의 장관 지명도 철회를 해야 한다면서 압박을 하고 있는데, 이 정도 선에서 마무리가 될지 추가 낙마자가 나올지 어떻게 전망을 하십니까? 만약 청와대에서 추가 낙마가 없다 이렇게 밀어붙인다고 한다면, 국민의힘의 요구를 가지고서 결론이 내기는 어렵겠죠. 그러면 이제 결국은 박준영 후보자의 자진 사퇴 이후에도 상황 변화는 별로 없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네. 지금까지의 흐름으로 보면 어차피 내일까지 청문 보고서를 재송부해달라고 문재인 대통령이 요구한 거 아닙니까? 네. 근데 지금까지의 상황을 본다면 결국 그 두 명은 또 청문 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하게 되는, 아마 이런 과정을 밟지 않을까, 지금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좀 미묘한데요.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 문제하고 야당에서 연계를 했어요. 그러니까 좀 좀 생각해볼 대목이 있습니다. 장관 후보자 2명 낙마시키면 국무총리 후보자 안건 처리에 협조하겠다. 한 명은 안 된다. 이게 무슨 시장에서 무슨 장사하는 것도 아니고요. 이게 아주 볼썽사납게 됐어요. 김부겸 후보자가 국무총리 후보자로서 이거 결격 사유가 심각해서 통과를 못 시키겠다,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장관 2명이면은 봐주겠다,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이게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어요. 좀 이따 7시에 본회의 열리면 본회의장에서 또 볼썽사나운 모습 벌어질 겁니다. 소리 지르고 안 된다고 하고. 아니, 차라리 당당하게 반대표를 던지면 되는 거죠. 표결에 참여해서. 언제까지 야당만 하려고 이러는 건지 전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런 부분은. 물론 문재인 대통령하고 여당에서 2명을 정리했으면, 2명을 낙마시켰으면 더 낫지 않겠나라고 전 그런 생각은 들어요. 근데 어쨌든 결론이 이렇게 됐으면 원내대표들이 이거 협상을 해서 결정을 해야지. 지금 야당 원내대표가 청와대 앞에서 의원총회를 내일 열겠다고 그러고,
대통령 좀 보자 이렇게 면담 요청이나 하고 이 정도로 우리 그 여야가 그 대화 타협의 정치를 못 하고 있는 상황인가? 좀 약간 좀 서글픈 생각도 좀 듭니다. 네, 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를 이제 잠깐 정리를 해보면 이제 총리 후보자 인준안 처리 문제로 오늘 여야 원내대표가 이제 두 차례 만났지만 협상 결렬이 됐고 결국 이제 박병석 국회의장이 잠시 후 7시에 이제 본회의 소집을 했습니다. 총리 후보자 인준안이 결국 그 여당 단독으로 처리될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인데 앞으로 국정 운영에 부담이 어떻게 작용이 될지 어느 분부터 먼저 말씀하실까요? 글쎄요, 뭐 어떤 부담이 있을까요? 뭐 어쨌든 한 명 낙마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반 국민 눈높이로 하면 아니 뭐 장관 후보자 낙마했으니까 또 어차피 지금 국회의석이 여당이 절대 다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또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 그렇게 큰 결격 사유가 있지 않아요.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한테 그렇게 크게 부담이 있을 것 같지는 않고요. 어쨌든 대통령이 기자회견하면서 3명 다 뭐 지켜야 된다 하는 것처럼 얘기를 했는데 초선 의원들 요구도 있고 뭐 물론 야당의 요구도 있습니다만 네. 또 여당 지도부 요구도 있고 이런 걸 받아들여서 장관 후보자를 정리를 했기 때문에 뭐 대통령한테 크게 부담이 돌아갈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뭐 그러나 하여튼 국정 운영의 부담이라는 게 굉장히 포괄적인 개념이잖아요. 지금까지는 이제 임기 그 1년밖에 지금 1년도 안 남은 그런 상황인데 그렇다면 이제 대통령의 레임덕 같은 것도 걱정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더군다나 여당 일각에서 이제 이런 그 뭐 낙마 요구도 있었고 또 그에 따라서 한 명이 실질적으로 그 자진 사퇴를 했고 뭐 이런 상황이라면 국무총리 후보자 뭐 야당에서 요구한다고 물론 뭐 다 낙마시켜야 되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간에 그런 부분에 가서 야당의 요구가 있으면 그걸 타협하지 못한 책임은 꼭 야당한테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여당한테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이런 상황에 대해서 뭐 국회의석이 다수니까 물론 표결하면 당연히 통과되겠죠. 그렇다고 해서 정치적 부담이 전혀 없느냐? 저는 뭐 그렇게 보지는 않고요. 다만 그 부담도 결국은 뭐 그걸 강행한 사람이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민주당이 이 정도는 감당할 만하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아마도 그냥 표결 처리를 하는 것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네, 민주당 내 갈등도 한번 짚어볼까 하는데요. 이렇게 여당 내에서 초선 의원들이 최소 1명 이상 낙마를 요구하면서 또 친문 진영의 비판이 나오고 있는데요. 민주당 내 계파 갈등이 앞으로 좀 더 고조될 수 있다는 그런 비판이 나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고조될 것 같지는 않아요. 이게 사실 좀 말이 안 됩니다. 국회의원은 헌법기관이에요. 아무리 장관 인사권이 대통령한테 있다고 해도 의견을 왜 못 냅니까? 국민의 대표인데. 아니 국민 눈높이에 안 맞다. 뭐 어떤 사람들 1명 이상은 낙마시키는 게 좋겠다 이렇게 의견을 내는 게 맞는 거죠. 그 사람들이 무슨 대통령의 무슨 권한을 침해했습니까? 또 강병원 의원은 이제 최고위원으로서 뭐 초선 의원들을 좀 비판을 했던데 아니 이분 저 지난 국회에서 본인이 초선 의원이었었어요. 또 윤건영 의원은 지금 문재인 대통령의 약간 대리인 같은 그런 사람이고 굉장히 보기가 별로 좋지가 않습니다. 정청래 의원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식으로 대통령하고 가까운 사람들이나 최고위원들이 초선 의원들 의견 표명에 대해서 막 비판을 한다? 앞으로 그럼 초선 의원들이 입을 다물고 살아야 되나요? 이건 옳지 않습니다. 또 이 당 중심으로 가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문재인 대통령이에요. 이거는 제가 그 대통령하고 가까운 다른 정치인들이 오버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별 문제 없이 민의를 받아들여서 송영길 대표의 어떤 그 새로운 당 지도부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문재인 대통령이 정리를 했기 때문에 후유증은 별로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적어도 지금 강병원 의원이나 윤건영 의원이 문제 제기한 그 초점, 그거는 이제 초선 의원들 얘기하지 말아라라기보다 제가 이해하기에는 네. 그게 아니고 그 의견 표출의 방식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요. 뭐 최소한 1명, 뭐 이런 식의 의견 표출은 곤란하다는 거죠. 이 사람이 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문제. 예를 들어서 임혜숙 과기정통부 장관 후보자가 장관으로서 적절하냐 적절하지 않느냐 이런 걸 지적하는 건 좋은데 문제는 그게 아니고 셋 중에 최소한 하나 정도는 라고 얘기한다고 하면 그거는 뭐 객관적인 기준은 아니잖아요. 그 아까 뭐 물건 흥정하듯이 하다고 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그런 식의 문제 제기에는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이제 이게 여기 뭐 계파 갈등 이렇게 얘기하는데 지금 초선 의원들 뭐 80명 넘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그게 뭐
어느 한쪽으로 의견이 모아질 가능성, 그래서 초선 계파 비슷하게 형성이 될 가능성은 저는 없다고 보고요. 초선 의원들도 생각이 다 다를 거예요. 그리고 더군다나 이제 앞으로 그 대선 경선 국면에 들어갈 텐데 그러면 이제 초선 의원들도 초선이라는 걸로 지금 하나로 뭉쳐 있는 듯 보이지만 결국은 이제 여기저기 흩어져서 각 진영의 이제 그렇게 되면 그게 이제 계보가 되겠죠. 네. 그래서 그런 식으로는 몰라도 초선이라는 한 묶음으로 뭔가 이렇게 같이 취급당하는 일은 뭐 이번이 거의 마지막 아니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다음 이슈는 성 기자께서 발제해 오셨죠? 예, 국민의힘 대표를 뽑는 전당대회 날짜가 잡혔죠. 다음 달 네. 11일인데요. 이상하게 좀 친구 세력이 정면으로 대결을 하는 양상으로 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 얘기를 좀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6월 11일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전당대회를 열고 당의 이제 주자 대표를 이제 뽑기로 했는데요. 특히 이준석 전 최고위원 또 초선인 김웅 의원 등이 이제 지지율에서 이제 두각을 나타내면서 당의 중진 주자들과 연일 신경전을 이제 벌이고 있는데요. 이런 그 젊은 피 돌풍과 신구 갈등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성 기자님. 글쎄요, 그게요. 근데 그 여론조사 그 수치 전 잘 믿어지지는 않아요. 또 이 전당대회에서 당원들 의견을 70%, 민심 30% 반영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그렇게 뭐 초선 돌풍이 있다 이렇게 보는 게 과연 온당한지 좀 동의하기 어려운 대목이 하나 있고요. 또 한 가지 포인트는 이 대표에 나오겠다는 분들이 한 10명이 넘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특히 초선 또 이제 전직 최고위원 이준석 전 최고위원은 정치를 한 지 좀 되긴 했습니다만 아직 국회의원은 못했죠. 네. 너무 한꺼번에 좀 달려든다고 할까요? 이 대표 경선에 이게 도대체 뭔지. 그리고 제가 꼭 하나 지적하고 싶은 것은 아니 초선 의원 좋다 이겁니다. 지난번에 재보궐선거 때 이제 20대가 국민의힘을 많이 지지했으니까 이 젊은 유권자들의 표심을 우리가 좀 담아 안고 가야 된다 이런 차원이라고 이해는 되는데. 아니 초선 의원이면 실제로 참신한 어떤 비전을 제시를 해야죠. 내가 이 당의 대표가 되면 뭐 어떤 노선과 어떤 정책을 펴겠다라든가 지금 그런 게 나오는 게 별로 없어요. 내가 젊으니까 내가 하겠다는 거예요. 선수는 없지만 훨씬 더 개혁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 후보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논쟁이 단순히 그냥 뭐 노장과 소장 이런 대결, 나이 대결, 세대 대결 이렇게 가지 말고 네. 어떤 그 제1야당, 보수야당의 어떤 혁신을 어떤 방향으로 해야 될 것인가 이런 가치 논쟁으로 좀 이렇게 좀 승화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네. 제가 보기에는 지금 이제 여론조사를 했지 않습니까? 저희 여론조사라는 게 결국 일반 국민들을 상대로 한 여론조사잖아요. 그렇게 되니까 저거는 제가 저보고 해석하라고 하면 약간의 뭐 인지도 조사라고 저는 봐요. 인지도 조사.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나경원 전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최근에 서울시장 선거에도 그 경선에도 나왔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많이 알려져 있어요. 이 직전에는 또 원내대표였고. 그다음에 이준석 전 최고위원도 잘 아시다시피 방송 활동을 지금 열심히 한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당직을 맡고 있던 주호영 전 원내대표보다 일반 국민들한테는 더 많이 알려져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는 저런 결과라는 것이 결국 인지도 순서가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러나 만약에 본격적으로 대표 경선 국면에 들어간다고 한다면 인지도보다는 이제 국민 여론이라는 게 30%밖에 반영이 안 됩니다. 네. 70%는 이제 대의원 선거인단이거든요. 그럼 선거인단은 그 안에 책임당원들이 주로 많아요. 그럼 이 책임당원들이 이 당을 앞으로 대선 때까지 이끌 그 대표로서 과연 초선이 중요하냐? 뭐 그 사람들이 초선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한다면 뭐 초선 의원이 의원이나 아니면 뭐 이준석 전 최고위원 같은 사람이 대표가 될 것이고 그렇지 않고 그래도 제1야당을 이끄는데 좀 경륜이 필요하지 않냐 한다고 한다면 저런 여론조사라는 것은 상당히 실질적으로 경선 결과에 하고 일치할 가능성 그게 별로 크지 않은 것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준석 전 최고위원과 김웅 의원에 이어서 김은혜 의원까지 출마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는데요. 청년과 초선 의원들 간의 연대설도 나오고 있는데 이거 가능성이 얼마나 있다고 보십니까? 이게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여론 점검, 뭐 책임 당원들의 대체적인 의견이 어떨 것이다, 뭐 이런 얘기들이 좀 나올 거예요. 네. 그러면 이제 일반 국민 여론조사에서는 뭐 상당히 높은데 책임 당원들한테는 아니다. 만약 이런
결론이 이제 분석이 나오면 네. 아마 뭐 단일화 얘기나 뭐 또는 지금 말씀하신 연대 얘기나 뭐 이런 것들이 나와서 우리가 뭐 지금 14명 정도가 뭐 대표 경선에 나섰다 뭐 이런 얘기를 하지만 아마 실질적으로 나중에 가면 뭐 다 나오면 컷오프 되겠지만 그렇지 않고 나중에 가면 이 중에 상당수는 아마 정리가 될 가능성이 스스로 정리가 될 가능성이 전 높다고 봅니다. 네. 이게 그 옛날 그 한나라당의 개혁연대라든지 그 안에 이제 미래 모임 이런 그 과거에 개혁을 표방했던 그런 선배 정치인들보다 오히려 좀 못한 측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명불허전 보수자라는 초선의원 모임이 있는데 거기에 그 정병국 전 의원하고 원희룡 제주지사가 가서 어제 아침에 강연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직후에 제가 정병국 전 의원 마침 만나서 물어봤어요. 가서 뭐라고 그랬냐 그랬더니 아니 왜 이렇게 이렇게 제각각 다 나오는 거냐. 뭐 자기 좀 이렇게 초선 의원으로서 좀 이름 알리려고 지금 그 나오는 걸로 비친다. 이러면 안 된다. 우리는 옛날에 이를테면 남원정이라고요. 남경필 전 경기지사까지 포함해서 이제 개혁 성향의 정치인들이 모여서 매주 공부를 했다고 그래요. 모여서 보수를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어떤 정책을 써야 되는가. 그때는 이제 김부겸 지금 당이 전혀 다른 데 와 있습니다만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 또 조정식 의원 이런 분들도 이제 같은 당에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그런 어떤 그 가치와 정책 노선의 세력화 당내에서 그런 걸 통해서 이제 그 이른바 남원정이라는 그 명칭까지 붙게 된 건데 지금 대표에 도전하는 초선 의원들이 과연 그런 것인지 그냥 본인의 인기를 좀 높이기 위해서 그런 것은 아닌지 이런 걱정스러운 시각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전 정병국 전 의원의 그 말에 굉장히 공감을 했고요. 또 정병국 전 의원이 그런 조언 같은 것들을 후배들한테 해주었다고 합니다. 네. 네. 이렇게 한 명 뽑는 당대표에 많은 인원이 몰리는 반면에 4명을 뽑는 최고위원은 현재까지 4명의 출마해서를 직감적적으로 밝힌 상태인데요. 이렇게 된다면 무혈 입성도 가능할 만한 상태인데 최고위원 출마자들이 많지 않은 이유를 뭐라고 봐야 될까요? 뭐 바로 그거죠. 대표에 다 나가려고 하니까 최고위원에 안 나가려고 하는 거죠. 쓸데없이 인플레가 된 겁니다. 이게 옳지 않아요. 최고위원이 무슨 뜻이죠? 가장 높은 위원. 당의 의결을 기고 지금 집단 지도 체제에서는 대표나 최고위원이나 똑같이 한 표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초선 의원들이 저는 최고위원에 도전을 해서 당의 어떤 혁신 바람을 일으키고 그걸 기반으로 나중에 이제 좀 다선 의원이 됐을 때 대표를 해보겠다 이렇게 나서는 게 저는 옳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대표 쪽으로 전반적으로 업그레이드 되다 보니까 최고위원은 이게 잘못하면 출마자들이 전원 당선되는 이런 이변이 벌어질 가능성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과거에도 보면 대개 이제 대표 경선에 나오겠다 이렇게 그 언론에 공표를 하고서요. 그 다음에는 뭐 이리저리 살펴보고 그러면 결국 최고위원으로 이제 격을 낮춰서 출마하는 경우가 꽤 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번에도 대표에만 몰리는 듯 싶지만 아마 본격적으로 진짜 이제 뭐 후보 등록을 하고 뭐 이런 국면이 온다면 그 중에 일부는 최고위원 경선 쪽으로 아마 그 돌릴 가능성이 좀 꽤 높다고 봐요. 그렇게 보면 그 뭐 자연스럽게 정리되는 과정이고 더군다나 이제 그 지금 왜 그러면 대표 경선에만 몰리느냐? 그건 역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뭐 개인적인 매명을 위해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언론의 주목도가 최고위원하고 대표하고는 뭐 완전히 다르죠. 네. 그런 점에서 본다면 어차피 지금 뭔가 내가 이 당을 대표해서 뭘 하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일단 대표 경선에 나서겠다고 하는 것이 그 본인의 어떤 뭐 철학이나 이런 걸 알리는데도 굉장히 도움이 될 거다. 그런 점에서 대표 경선에 나선 사람과 최고위원 경선에 나는 사람의 숫자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나는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그 마지막 질문은 이제 홍준표 의원의 복당 문제입니다. 국민의힘 안에서도 이제 신구 세력 간의 의견이 이제 갈리고 있는데요. 초재선 의원을 이제 중심으로 이제 반대 의견이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하태경 의원은 이제 얼마 전에 의원총회에서 만약 찬반 투표를 한다면 반대가 많을 것 같다고 이제 언급하기도 했는데 두 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먼저 최 의원님. 저는 하태경 의원이 얘기하는 거에 상당히 동의하는 편이에요. 제가 알아본 바로도 특히 초재선 그룹의 그 머릿속에는 홍준표 의원이 가지고 있는 2017년과 그 이전에 그 여러 가지 이미지 있지 않습니까? 이게 굉장히 안 좋게 각인이 돼 있어요. 네. 그러니까 홍준표 의원 그러면 벌써 그 사람들은 그 생각부터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곤란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초재선 그룹에서 그 반대가 유난히 많은 것으로 보이고 반면에 이제 중진 의원들은 사실 과거에 그 이 당에서 같이 정치를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다가 또 통합의 명분이라는 것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우호적이긴 한데 지금 국민의힘에도 초선 의원들이 40명이 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초선 의원들의 목소리가 꽤 많이 반영이 되고 아마 하태경 의원은 저건 뭐 개인적인 계산이겠지만 네. 제가 보기에도 아마 의원총회 같은 곳에서 물론 이거 의원총회로 뭐 굳이 결정할 일이냐 뭐 이것도 좀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거기서 결정하게 된다면 아마 어려울 수도 있겠다. 현재로서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 김웅 의원 대표에 도전하는 초선 의원하고 이제 홍준표 의원하고 지금 말싸움을 벌이고 있죠. 그래서 참 홍준표 의원 이 어쩌다 이렇게 처량한 신세가 됐는지 제 개인적으로 약간 동정심 같은 것도 있어요. 초선 의원이 당권에 도전한다. 김웅 의원한테 억지로 핀 꽃은 금방 시든다. 김웅 의원도 이제 이 만만치가 않아요. 시들지 않는 조화로 이렇게 사시라. 이건 바로 지난 대선에 이 보수야당 제1야당의 대선 주자로 나섰던 분한테 좀 너무 심한 말인 것 같다. 전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의원들 중에 초재선들은 이제 홍준표 의원이 좀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만 저는 당원들은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지난번에 이제 공천에서 탈락시켰는데 어쨌든 무소속에서 유권자들의 심판을 받아서 당선이 됐고요. 또 바로 지난 대선에서 대선 후보로 나서서 문재인 대통령이 이어서 2위를 차지했던 사람입니다. 이런 거 저런 거 다 떠나서 복당시키는 게 옳다고 생각하고요. 당원들도 아마 대부분 그쪽에 찬성을 할 걸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두 분의 네. 의견이 갈리는군요.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두 분의 한 줄 논평 한마디씩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은 성 기자님부터 할까요? 예, 황교안 전 대표 미국에 가서 우리 특파원들하고 간담회 하면서 이제 본인이 미국 사람들한테 한 얘기를 다 했죠. 그래서 뭐 백신 뭐 1,000만 개 한미 동맹 차원에서 지원해 달라. 그 좋은데 국민의힘 소속 단체장이 있는 서울, 부산, 제주 만이라도 좀 먼저 해달라. 네. 장제원 의원 같은 당에 있던 이분이 이 나라 망신 이런 망신이 어디 있습니까라고 논평을 냈어요. 그래서 저도 오늘 한 줄 논평 황교안 대표님 나라 망신 좀 그만 시키십시오라고 하겠습니다. 네. 지금 여야 모두에서 조금 전에 저희가 말씀드렸듯이 초선과 또는 청년 계층과 중진 의원들 간에 뭔가 갈등, 의견이 서로 다르잖아요. 네. 그런데 저는 좀 의미는 좀 다르다고 생각하는데 예를 들어서 민주당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장관 후보자를 뭐 낙마시켜야 되느냐는 문제를 가지고 그 서로 의견이 다른 거지만 사실 그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대표 경선을 앞두고 서로 그 경쟁하는 거거든요. 그런 점에서 저는 그 갈등은 뭐 조정을 해야 되는 대상이 되지만 경쟁은 오히려 부추겨서 좀 더 활발하게 그런 그 장면이 연출돼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에서 갈등과 경쟁을 구별해야 된다. 이걸 한 줄 논평으로 하겠습니다. 갈등은 나쁘지만 경쟁은 좋은 거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 그 목요 정치 클럽 기자 대 기자에서는 여야 대치가 계속되고 있는 인사청문회 정구 그리고 신구 갈등이 불거진 국민의힘 당권 경쟁을 중심으로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최병목 TV조선 해설위원, 성한용 한겨레신문 선임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